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 사막을 만들고 있는 게임 디자인 실장 장재석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작년 봄에는 아침의 나라 파트 1 코멘터리 영상으로 찾아뵀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올해는 검은 사막 연구소를 통해서 꾸준히 개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곤 있는데 아무래도 콘텐츠와 시스템 정리 정도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여전히 이 과정들에 집중을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소식이 너무 없으면 아쉬우실 것 같아서 근황과 함께 개발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소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PC 캐릭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는 밸런스를 비롯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검은 사막 연구소에서 공개한 내용들 먼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를 좀 세심하게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검증하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밸런스 외에 추가로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각 캐릭터 기술의 타격수 조정입니다. 검은 사막의 기술은 각 캐릭터의 무기와 동작에 따라서 이 타격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격수는 공격 동작과 이펙트까지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검은 사막의 타격감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액션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캐릭터의 수가 늘어나고 기술의 타격수가 늘어나면서 서버 부하에 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서버에서 계산이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는 대규모 콘텐츠에서 더 많은 렉을 좀 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최적화를 하기로 판단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 이 밸런스와 병행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면은 19타격으로 구성된 각성 화사신에 포박하는 모래늪과 27번 타격을 주는 뱀의 따리 기술 시연입니다. 다음 장면은 이 두 기술의 타격 수를 70% 이상 줄이는 최적화가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기존과 비교하면 한층 간결해지고 좀 가벼워진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사시는 예를 들기 위한 설명이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클래스의 모든 기술을 점검하면서 타격 수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작업은 아니고요. 캐릭터들의 액션을 하나하나 보면서 최대한 그에 어울리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격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전체 피해량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 줄어든 타격수만큼 이 타격당 피해량을 높여서 현재와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비롯한 PVE에서의 밸런스나 성능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PVP에서는 이 타격수가 감소하면 이 적중과 회피의 영향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격수가 줄어든 기술에 한해서 적중력을 보정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은 각성무사의 용염진인데요. 타격수가 줄어들면서 타격당 피해량이 오르고 동시에 적중력이 보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중력 보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타격수를 줄이는 만큼 기술 피해량을 올릴 것이라서 이 기대값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타격수가 줄어들면 이 매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이 적용되는 피해량의 편차, 이 편차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중률이 50%일 때 10타격을 주는 기술의 경우 이 5번의 타격을 기대할 수 있고 이 매번 공격마다 2번에서 8번까지도 타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술이 2타격으로 줄어들게 되면 1번의 타격을 기대할 수 있고 매번 공격마다 0번 또는 2번의 타격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수가 좀 줄어들면 피해량의 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과 같은 체감을 유지시키고자 적중력을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중력 보정을 통해서 PVP에서도 최대한 기존과 비슷한 상황을 좀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요. 아무래도 이 적중과 회피 아이템을 포함한 세팅의 영향으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투 시 프레임이 좀 많이 향상될 수 있고요. 특히 점령전이나 장미전쟁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엮이는 PVP 컨텐츠에서 서버렉이 완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전 속에서 뭔가 전투를 하다 보면 드르륵 하면서 한 번에 뭐 피해량이 들어온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격수 최적화 패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4월 중에 검은사막 연구소에 먼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충분히 테스트하고요. 검증한 다음에 공식 서버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클래스의 흑정령 200% 기술 리뉴얼입니다. 흑정령 200% 기술은 게임의 주인공이 된 느낌을 드리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필살기인데요. 아쉽게도 일부 클래스의 경우 위력은 좀 대단하지만 사용하기 애매하거나 살짝 멋이 없는 그런 기술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각성 워리어의 흑정령 200% 기술인 무덤 가르기인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각성 워리어의 현재 모습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주는 일부 클래스의 200% 흑정령 기술이 리뉴얼 되는데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진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먼저 개선이 필요한 클래스를 선정했고요.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리뉴얼된 각성 워리어의 흑정령 200% 무덤 가르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보다 더 광전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워리어 모험가분들도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은 4월이나 늦어도 5월 중에는 적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흑정령 200% 이하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래봐야 혼자 쓸 수도 없고 아쉽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패치와 함께 저희와 되게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약간 상징적인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 툰그라드 액세서리에 세트 효과가 추가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툰그라드 액세서리를 모든 부위에 착용하면 전용 세트 효과가 발동해서 이제 혼자서 획득 가능한 흑정령의 분노 최대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혼자서 쉽게 흑정령의 분노 200%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패치가 되면 툰그라드 액세서리는 확실한 개성이 잡히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좀 이걸 기다렸던 모험가 분들에게도 좀 즐거운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게 들어가면 전투 중에 액세서리를 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좀 세트 효과만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건 잘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툰그라드 액세서리 세트 효과가 갑자기 나와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어떤 거 하나를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좀 오래 기다리셨던 그 반지, 데보레카 반지가 추가됩니다. 데보레카 반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저희 검은 사막에서 가장 최상위 액세서리로 명성을 갖게 될 거고요. 강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보레카 반지는 저희가 개편하고 있는 에레티아의 망각에서 우선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방압 기준 720 이상을 요구하는 사냥터에서 이 새로 추가되는 전용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전용 아이템을 이용해 개편된 에레티아의 망각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데보레카 반지를 포함한 좀 굵직한 아이템들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획득처는 일단 이렇게 나가는데요. 작년 칼페어넨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데보레카 액세서리는 꼭 사냥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도전 콘텐츠에서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 끝나는 대로 검은섬의 연구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아이템은 추가할 때마다 항상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자주 추가해서 좀 기존 아이템의 가치를 좀 빠르게 훼손하는 그런 걸 항상 조심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이번에는 데보레카 반지가 추가되고요. 다른 새로운 아이템들은 그만한 새로운 콘텐츠들과 함께 올해 여름 업데이트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성과 콘텐츠 그리고 아이템 간소화에 대한 진행 상황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생활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것이 생활 레벨 통합일 텐데요. 이 건은 준비가 거의 다 돼서 4월 17일 업데이트와 함께 진행됩니다. 각 캐릭터들의 생활 레벨이 모두 합산돼서 가문 단위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생활 레벨 통합은 4월 17일이 되기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한 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길드에 관련된 시스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길드 대표 장원이 먼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길드원의 장원 중 한 곳을 길드 대표 장원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길드 대표 장원이 설정되면 길드원들은 언제든지 이곳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길드원을 빠르게 만나고 싶으면 자결해서 만나 뭐 이런 선택지밖에 없었는데요. 이젠 좀 더 따뜻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간소화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블랙스톤에 집중하고 있고요. 대양이나 기타 다양한 블랙스톤들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올해 초에 아카데미아 의상이 출시가 되었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거 정말 괜찮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현재는 뭐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모험가분들도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역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모두 신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4월 3일 봄에 잘 어울리는 의상이 모든 클래스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바로 이름은 산들입니다. 의상 이름은 모험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좀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의상과 잘 어울리는 안경 액세서리도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상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이 게임 컨텐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상은 아닌데요. 검은별 무기의 이펙트를 좀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소소한 기능이죠. 하지만 이 소위 깔맞춤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만의 개성을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트 색깔은 한 5개에서 8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좀 재밌게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음악 앨범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작게는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노트를 한 번에 선택한다거나 마디를 클릭하면 해당 마디에 포함된 노트를 모두 선택한다거나 작곡을 시작할 때 다른 악보에 설정된 악기 연주 정보를 불러온다거나 작곡창이 열려있을 땐 배경음악이 자동으로 꺼지게끔 개선됩니다. 또 악기 목록에서 내가 보유한 악기를 다른 색깔로 표기하는 등 그동안 뮤지션 모험가분들께서 건의해주신 편의성이 업데이트됩니다. 여기까지만 업데이트하면 겨우 이걸 업데이트한다고 영상까지 찍었냐 라고 하실까봐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선 악기 노트 제한이 2000에서 만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 작업은 모험가 여러분께 악기 연주를 들려주는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작업이 동반되기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와 동시에 연주 등급에 따른 노트 제한도 해제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악기만 구하시면 바로 모든 악보를 연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연주 등급 레벨업 방식도 반복 퀘스트 수행에서 악보 연주 횟수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모든 캐릭터 악기 연주 해금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모험가분들께서 음악 앨범의 매력에 빠져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은 사막에 새로운 악기 3종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 신규 악기는 바로 호른입니다. 그동안 금관 악기가 없어서 추가해달라는 모험가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호른의 추가로 더 폭넓고 웅장한 음악들도 많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또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목관 악기인 클라리넷도 추가됩니다. 멜로디를 표현하실 때 더 풍부한 선택지로 음악 앨범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쿠스틱 기타밖에 없어서 아쉬워하셨던 모험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르니에게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문 제작한 악기인 마르니 일렉 기타가 추가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현대적인 사운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험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피드백이었던 악기 간 볼륨 밸런스 조정도 열심히 반영 중입니다. 특히 조정된 볼륨이 기존에 작곡된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항상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밸런스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비로소 해결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추가로 일렉 기타의 경우에는 3가지의 이펙터가 제공됩니다. 이펙터별로 악보가 하나씩 제공되기에 실질적으로 5종류의 악기가 업데이트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니형과 마찬가지로 4종류가 제공되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먼저 이펙터 없는 청아한 음색의 마르니 기타 은빛 물결, 그리고 시원하고 속도감 있는 드라이브 이펙터가 제공된 마르니 기타 하이웨이, 마지막으로 묵직하고 풍성한 디스토션 이펙터가 제공된 여러분이 록음악을 떠올리면 흔히 생각하시는 바로 그 음색의 마르니 기타 헥세글램입니다. 저도 록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뮤지션 모험가분들께서 어떤 리프를 찍어내 음악 앨범에 올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신규 악기와 음악 앨범의 변화는 4월 중 적용을 목표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대로 끝내기엔 아쉬워서 중간 소식 하나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침의 나라 서울입니다. 아침의 나라 서울은 올해 여름 업데이트를 목표로 저희 검은사막 스튜디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칼페원 연회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광화문과 경회로 외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장소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린 이곳은 바로 의금부입니다. 의금부는 국왕의 직속 사법 공안기구로 사극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에 모험가 여러분께도 익숙한 곳일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죄인들이 무슨 벌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서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의금부 뒤편으로 거대한 동십자각 그리고 아시산도 보이는데요. 아침의 나라 서울이 어떤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지 어림짐작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이곳은 꽃이 잠긴 늪입니다. 아침의 나라 황해도 서북부에 위치한 곳인데요. 울긋불긋한 배경이 아름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욱하게 깔린 안개로 보아 뭔가 심상치 않은 비밀을 간직한 곳 같기도 한데요. 이곳은 지난 칼피원 연회에서 소개해드렸던 장화홍련자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장화홍련전을 포함해서 이번에도 8개의 설화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이곳은 폐성터입니다. 규모가 아주 웅장해 보이는 이 성터가 폐허로 변한 까닭은 아침의 나라와의 전쟁으로 멸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눈치채시는 모험가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곳은 금수랑의 고향인 구름의 나라 옛 성터입니다. 고구려 산성을 모티브로 제작되고 있는 이곳에는요, 불가사리란 우두머리와 전투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와 어떤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침의 나라 서울에선 한층 업그레이드된 오디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경음악적으로 지난 동해도에선 민초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맞췄던 만큼 사물놀이 위주의 음악을 선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서울에 어울리는 궁중음악, 정악을 베이스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험가분들께서 좋아해주셨던 아침의 나라 특유의 배경이나 스토리 또한 지난 동해도 편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모험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아침의 나라 메인 의뢰를 즐겨주셨던 모험가 분들이라면 이 흑봉황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바로 아시산의 흑봉황입니다.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이 죽신급 무기가 바로 이 흑봉황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멋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성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이르지만 열심히 좀 재밌게 개발해서 모험가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번 서울의 검은 사당은 길드를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단체전 형태인데요. 20명, 30명 이렇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극딜하는 형태보다는 소수의 인원으로 좀 우두머리를 재밌게 공략해 나가는 것에 비중을 두고 개발하고 있어요. 길드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요청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길드 검은 사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침의 나라 서울에서는 이 스토리와 길드 검은 사당 외에도 새로운 컨텐츠들과 새로운 종류의 아이템들이 함께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로 저희가 검은 사막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주년이 된 해입니다. 모험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개발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년도 중요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또 저희는 20년을 위해서 달려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인내하고 더 노력하면서 언제나 꾸준한 검은 사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